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한 내용 개요도 함께 전달을 이제 밑에서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을 듣고 미리 아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아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저런 거야?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른 부분보다도 이 사건의 남편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보는 쪽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 피고인인 남편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그동안 많은 범죄자들 봐왔잖아요. 범죄자들이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감춰야만 할 때, 무언가를 모른다, 아니면 난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 다른 사실을 얘기하거나, 뭔가를 감춰야만 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요.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난 모르는 일이다, 분명 재판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저 비염인데요, 저 비염이어서 냄새 못 맡아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시건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시건 오늘 이 내용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방송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갔었기 때문에 기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극적인 사진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남편에 대한 신상이 외부에 나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올리시고 네티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까지 찾아내시고 내용들을 넣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편의상 저는 모자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 올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같이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모든 범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라고 하죠. 도대체 왜 그랬지? 그리고 어떻게 했지? 이게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꼬여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의 발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내의 어머니에게 남편, 즉 장모님에게 전화를 건 내용이었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사망했다고요. 모든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을 가게 됐고 남편은 완전 멘붕에 빠져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봐도요, 남편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충격을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이상한 부분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남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 출근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용해서 뭐지? 왜 조용하지? 하고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분명 눈은 뜨고 있었는데 숨도 되게 옅게 쉬고 있고 힘겹게 의식이 정상적으로 있지 않은 모습이어서 너무 깜짝 놀라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119 대원분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결국 사망하시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들어보면요, 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았던 집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되게 이상하게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이런 거 본 적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부패된 시신이 왔다, 거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던 걸까요? 상황은 분명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 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봤더니 아내가 의식이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죠.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딱 했는데 거기 상황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방인데요.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말이 안 됩니다. 가끔 인터넷 보면 쓰레기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들 있죠. 청소가 아예 안 돼 있는. 약간 그런 듯한 느낌에다가 침대에 누워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그 옆에 1인 리클라이너 소파에 아내분께서 이제 거의 기대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하얀 위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옷은 다 착용을 안 하신 상태고 소변과 대변이 밑쪽으로 쭉 계속해서 흘렀던 흔적들이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됐으면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은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 그 상태로 발견이 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장의 악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피해자의 몸 상태, 아내의 몸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닥과 몸에 구더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먹고 있던 거였죠. 이유는 몸이 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괴사의 단계를 넘어서 부패된 상태입니다. 보통 발견된 시신들에서 부패된 시신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표현을 욕창이라고도 하고, 엉덩이 부분, 어깨, 팔, 배, 아니면 다리 부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호흡만 붙어 있는 상태였지 부패된 시신하고 다를 바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됐던 피해자분은요,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 다음 날인 18일 폐혈증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자, 분명 남편은요, 아내의 가족에게 이런 표현을 했죠. 출근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이상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현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편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출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갑자기가 말이 됩니까? 아니, 온몸이 부패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라는 뜻인 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치 그걸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겁니다. 해서 담당 의사가 신고를 하게 됐고 남편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그런지 몰랐어요. 아니, 사망 전날, 그러니까 16일이죠. 16일 날 스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스프도 끓여줬는데 그거 흘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치우려고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있어서 그거를 딱 걷었더니 다리가 검은색인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할 답변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상황에 대한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내의 상태를 아예 몰랐다라고 일단 진술을 했던 겁니다. 수프를 끓여줬는데 흘려서 이불을 걷었더니 다리가 검었고 씻지 않아서다. 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범인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부 자신의 경험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100%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죠? 전날 수프를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있었다고요. 이 진술에서도 아내는 살아있었다. 내가 신고할 때도 살아있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고 싶다라는 음식을 전해줬는데 그걸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흘렸다.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손으로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흘렸으면 누가 흘렸죠? 지가 흘렸겠죠. 아니면 피해자분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을 수도 있고요. 흘린 부분이 있어서 이불을 걷었더니 다리가 검은 걸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안방에 불을 켰을까요? 껐을까요? 끄고 먹이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불이 켜져 있었겠죠. 화냈을 겁니다. 불이 화난 상태에서 그 집 주변을 보게 됐을 때
악취는 둘째치고요. 집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의 아내를 그대로 둔 상태로 자기는 몰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검은 걸 봤다라고 표현을 좀 멀리하죠. 얼핏 본 것처럼. 자세히 본 게 아니라 다리가 검었네? 안 씻어서 그렇구나. 구더기에는 안 합니다. 자기가 본 거에 대해 대충 봤다, 흘려봤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뒤에 뭘 갖다 붙이죠. 이 말이 전 많이 소름 끼쳤습니다.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 부분, 그리고 괴사가 난 부분. 괴사가 돼서 부패가 시작되면 색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러움의 색깔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색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태죠. 근데 이걸 자기는 씻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말을 이상하게 돌려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씻지 않았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씻었다, 씻지 않았다.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분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씻게 하려면 누가 했었어야죠? 지가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뭘 했었던가? 그것도 하나 기억에 넣어두시고, 다리가 검은 걸 봤다라고 표현을 뭉뚱그려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분명 밝은 데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넘어가고 다시 덮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인지하고 있는데 무시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둘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뭐 보험금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결혼을 하시게 됐고요. 나이는 동갑 37세이십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분 10년 차이셨죠. 이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엄청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챙기고요, 아내는 남편을 챙겼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계속 들죠. 그거 거짓 아니야? 꾸며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내의 다이어리에서도, 그리고 이들의 카카오톡 내역에서도 전부 확인됩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이 근무하는 데가 군부대였거든요.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시락도 싸주고 남편이 근무를 나가면서요, 아내의 병원 근무, 그 근무를 가기 전에 도시락도 싸주고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오늘은 뭐 할까? 주말엔 뭐 할까? 뭐 먹을까? 같이 놀러 다니고요. 이들 부부에게는요, 아이는 없었지만 두 마리의 강아지를 함께 키우면서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정황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병원에는 왜 안 데려갔지?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면 아프면 병원 데려갔어야죠. 근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 그렇게 방치해놓고 있던 것.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그렇게 갑자기 아파진 게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나 좀 병원에 보내줘, 나 좀 살려줘, 이런 요청을 왜 안 했지? 아니면 했는데 무시한 건가?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했던 겁니다. 심지어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에 남편이 보낸 카톡이 있는데요, 기침 소리가 되게 안 좋더라, 아침에 같이 좀 병원 좀 가보자,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남편이었습니다. 2025년 5월이요. 심지어 아내는 아파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죠. 웬만한 의료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남편은 정말 아내의 상태를 몰랐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린 심중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당연히 알고 있었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실제로 아내의 시신을 검안했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도 괴사가 진행이 됐다면 3개월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구급대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서로 얘기한 부분을 기록해 놓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구급대원분이 언제부터 이랬냐 라는 질문에 남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양쪽 다리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인지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끝났죠. 헌데 지금 남편 김 씨는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구급대원이 지 멋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구급대원분이 신고받고 들어와서 신고자한테 상황에 대해서 적고 하는 건데 그걸 자기 뇌피셜을 돌려서 거기다가 3개월 뒤고 구더기가 나왔다라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구급대원이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말한 걸 아차했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내는 살아있는데 피부가 괴사가 됐습니다. 그걸 그대로 느끼고 있던 거죠. 그리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고통까지 느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두려움일 거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2025년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요.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만으로 말이죠. 남편은 왜 모른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남편이 군부대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군부대 일정 때문에 집에 잘 못 들어와서 아내가 그렇게 방치한 거 아닐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깨졌습니다. 남편은요, 이미 사건 발생 훨씬 몇 달 전에 말 그대로 사표를 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있던 군부대를 떠나서 이제 사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보직이 변경이 됐던 부분이 확인이 하나가 됐는데요.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복무군인한테 있는 직업보도반이라는 쪽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직업보도반이 되게 되면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더 이상 군부대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 김 씨는요, 집에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많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한 가지는 배제해놨죠. 시각적인 것만 놓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는 후각적인 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집안 온통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거다라는 건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에서도 그 악취가 풍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헌데 이에 대해서 남편은 처음 초기 진술에 냄새 못 맡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자기 머리 아플 정도로 섬유탈취제랑 그 캔들 있죠, 막대에 꼽고 향 피우는 그 향기 나는 거, 그걸 엄청나게 썼어요.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요. 그래서 그런 냄새 못 맡았어요. 이게 남편 김씨의 진술입니다. 이상하죠? 남편 김씨의 진술로는 어떤 얘기죠? 내가 냄새를 못 맡은 건 아내 때문이다. 이것도 아내 때문입니다. 왜요? 아내가 냄새 나는 걸 너무 많이 뿌려놔서. 그럼 아내가 뭘 했다는 얘기죠? 아내가 악취가 난다는 걸 인지해서 그걸 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아내 상태 보셨죠? 그런 걸 뿌리고 거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는 냄새가 났을 텐데요. 100번 1000번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요,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못했을 겁니다. 그럼 냄새는 안 가려질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걸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저 비염이에요. 진짜 심한 비염이어서 냄새를 못 맡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다시 얘기해보면 남편 김씨의 주장으론 그렇습니다. 난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에요. 냄새가 안 나요. 비염 때문에 냄새를 못 맡을 정도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향이 안 나서요. 근데 남편 김씨, 아내 사망 전까지도 맛있는 거 많이 처먹으러 다녔던데 그건 맛이 나든가요? 다 먹으면 막 고기도 다 고무 씹는 맛, 그런 느낌일 텐데 그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술이요? 술도 아무 향도 안 날 텐데, 어떤 음식이든 그런 냄새들이 안 날 텐데, 체격 보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 비염이 엄청 심하다고요. 비염이 엄청 심해서 냄새를 못 받는다고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피웠다던 섬유탈취제랑 캔들은 어떻게 맡았어요? 정말 특이한 말입니다. 이것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거짓말할 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내 탓을 전부 하다가 비염 얘기로 얘기를 돌린 거죠. 그럼 비염 상태에서 그랬다. 내가 눈으로 본 부분에 대해선 안 씻어서 그런 줄 알았다. 다 누구예요? 아내 탓입니다. 지 탓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방치를 했다라는 사실을 다 감추기 위해 난 바보예요. 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증거만 남았을까요? 우리 한 가지는 분명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다. 최소라고 했죠. 11월 달에서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무더위인 여름이 끼게 됩니다. 여름에 냄새는 훨씬 더 많은 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커지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1.5배가 증가합니다. 전기료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나오고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의문점이었거든요. 수도 사용량이 41톤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보통 2인 가구 있죠? 2인 가구가 한 달에 약 10톤 정도 쓰거든요. 2인 가구가. 그리고 한 4인 가족 있죠. 자식이 있는 4인 가족분들이 진짜 많이 써봐야 13톤? 14톤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41톤을 한 달 동안 썼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물을 계속 틀어놨다 수준입니다. 뭐 24시간 틀어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물을 썼다라는 건 다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요금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안 됐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단전 단수됩니다. 3개월 이상 밀리면 안 되잖아요. 혹은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넘어가면 단전 단수가 되죠. 단전 단수가 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입니다. 요금 납부가 다 정상적으로 됐죠.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집안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아니 집안 환경 보면 진짜 너무 다 쓰레기집 같은데 그 정도 물을 쓰고 전기를 썼으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그럼 김씨는 혹시 아내가 그런 상태에 가까워 위중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를 살리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확인 안 됩니다. 김씨의 행적이 확인되는 부분은요, 자기 지인들하고 술 처먹은 거, 밥 싸먹은 거, 밥 포장한 거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아내 사망 약 한 달 전, 한 달도 안 됐지만 약 3주 전에 자기가 키웠던 그 강아지 있죠. 강아지가 장염이라는 소견 때문에 병원을 이틀 연속 데리고 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병원을 못 가는 사람도 아닌데 아내는 방치하고 강아지는 데리고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족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태연하게 숨깁니다. 아내 사망 10여일 전에요, 장모님이 이제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음식을 보내줍니다. 정말 맛있다, 아내도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김씨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분명 이때 아내 상태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던 상태거든요. 한 전문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 정말 뭔가 이상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건, 둘 사이가 안 좋았구나. 둘 막 엄청 애틋하고 그랬다며. 근데 이때 왜 그래? 갑자기? 무언가 좀 상황이 이상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흔적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을 안 만나기 시작하는데 전화통화로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렸다, 사람을 만나면 오바이트를 한다, 빨리 나아지고 나서 만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엔 남편 김씨가 전부 가족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원래 10년간 늘 잘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남편이 잘 해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구급대원에게 진술했던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 신고를 할 때 아내가 우울증이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공황장애가 아니라. 해서 그 구급대원분이 그 우울증이 있다고 아까 신고하셨는데 그 우울증 병원 기록 좀 알려달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기록 없는데요?
진단받은 병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진단받은 게 없는데 우울증이라고 남편 얘기를 한 거죠. 구급대원분께. 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리죠? 지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김 씨에게 아내는 우울증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요.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자기 생각에 우울증이다라고 했으면 병원 치료를 시켰어야죠. 근데 그 병원 치료를 안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 김 씨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원 왜 안 데려갔어요? 아내가 그랬답니다. 나 병이 있는 거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친구들한테 알리면 나 죽을 거야. 그래서 못 데려갔대요.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공황장애여서 좀 가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게 아내입니다. 가족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데려갔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부분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했죠? 넌 우울증이야. 넌 우울증이어야만 해. 이런 느낌이 들죠. 지 생각대로 한 겁니다. 넌 우울증이야. 이걸로 못을 박아놓고 상대를 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죠. 우리 이런 단어 떠오르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라고 하죠. 아내에 대해서 무언가를 계속 강요하고 얘기하고 안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자, 그럼 아내분께서는 직접 외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스스로라도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밖에 나가서 뭐 병원을 가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시점이 지나버렸죠. 거동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몸에 괴사가 진행됐던 것.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점점점 상태는 심해졌고 결국 사망하게 됐던 겁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남편은요, 자기가 이불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바꿔준 게 아니래요. 이불을 빨아서 옆에 놓으면 아내가 그걸 덮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는 사람인데요. 자기는 그 안에 있던 모습을 못 봤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의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욕창이다. 괴사가 진행됐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쇄골 부분, 어깨 부분 이런 데 나와 있는 괴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상이다. 외상이 있어서 외상 때문에 상처가 더 심해진 부패가 된 거다.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스스로 아내가 다쳤거나 혹은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 남편 김 씨가 다치게 했거나 근데 그걸 치료하지 않아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괴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 가는 것. 갈비뼈가 6개가 부러졌습니다. 갈비뼈 6대요. 갈비뼈 6대 중에는 쇄골 쪽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가 깨져 있는데 이 정도면 움직이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증도 어마어마했을 거고요. 어딘가 이동한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 김씨 측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CPR 때문에 그런 거다. CPR을 하면 갈비뼈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CPR을 하더라도요. 위쪽 뼈가 깨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내가 움직이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셔서 분노하셨을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뭐야?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그려지고요.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건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내는 움직이지 못한 거 아닐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방치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닐까?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점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도 댓글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입니다. 근데 남편은 지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뻔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상공개 안 하는 것도 정말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극악무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자, 우선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안의 모습들이 하나씩 확인해도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청소를 꽤 오랫동안 안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안방도 마찬가지고 작은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생활 흔적이 보여요. 남편 김씨 거기서 한 겁니다. 안방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방문 닫아놓은 거고요. 자기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작은 방에 산 겁니다. 자, 근데 현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공개가 됐냐면 아내분의 유가족분들이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그 집을 다시 촬영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촬영된 영상들을 보게 되면 바로 사건이 있고 바로잖아요. 제일 눈에 띄었던 분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엄청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냐라고 얘기하자 남편의 진술로는 전날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아내도 안 쳐다봤대요. 어두워서. 이게 남편 진술입니다. 화장실에 뭐 거지 같은 것도 더럽고 많고 해가지고 그거를 치웠다. 거기만요. 다른 데는 청소 하나도 안 했는데 거기만 청소를 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심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만 청소를 했다라는 표현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범인은 감추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했죠. 물을 41톤씩이나 썼다라고 얘기했죠. 화장실이 깨끗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범인의 입장이면 역으로 뭐가 될까요? 증거인멸이죠. 증거가 인멸된다라는 가정이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제가 제일 신경 쓰였던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분명 김 씨도 구급대원에게 3개월 전에 구더기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문가분도 3개월 이상 된 거다라고 말씀했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분들도 현장에 뭐가 많았다 그랬죠? 구더기가 엄청 많다 그랬죠. 영상을 봤는데 그게 없어요. 3개월이요.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샀던 그 법의학에 곤충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신이 어떤 현장에 있을 때 부패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순서대로 유충이 생기고 어떤 벌레가 나와서 그런 벌레를 통해 어떤 환경이었다를 유추하는 곤충학 그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더기가 있었다고요. 벌레 엄청 많아야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름에 바나나만 그냥 실온에 그냥 올려놔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날파리 생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경험칙상. 근데 구더기가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 전에 뭐가 있어야죠? 성충이요. 성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3개월간 지속됐다고 얘기하면 분명 그 안은요. 파리 지옥이던가 벌레 지옥이어야 돼요. 혹은 그 벌레의 사체들이 바닥에 엄청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죽었다면. 뭘 뿌려서. 그게 많이 안 보여요. 거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아내분이 처음 발견됐던 그 소파 자리 있죠. 1인 리클라이너 소파 자리에 구더기가 엄청 많다고 얘기했는데 몸에도 붙어있고 그 이야기는 마치 느낌상 그 자리에 있던 상태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리클라이너 소파에 있었던 게 계속 3개월간 거기에만 있었다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고 다른 데 있다가 사건이 이렇게 되기 얼마 전에 그 리클라이너 자리로 옮기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신이 만약에 아내분이 원래 있었던 장소, 외부의 냄새가 최대한 안 나가는 장소,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물을 계속 썼던 장소. 우리 비슷한 생각할 겁니다. 빠르게 물로 할 수 있는 것. 화장실이요.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을 치웠다라고 얘기한 거 마치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상황이죠. 아내는 사망한다. 곧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흔적들, 증거들이 남아있겠죠. 그걸 치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렇게 되면 이 구조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즉 이 이야기는 아내분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부터 계속 리클라이너 소파에만 있었다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긴 것 같다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추측이니까 정확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겠지만 앞서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내분은 인스타 활동이 2023년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2024년에도 문제가 없었고 같이 여행을 다닌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런 제품들도 산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2025년부터가 조금 문제가 조금 됐습니다. 2025년 1월 달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사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게 사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죠. 당류. 뭔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할 때 우리가 대리로 먹는 것들이 당이잖아요. 아내분의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발견 당시 몸무게가 복수를 제외하면은 20kg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생명을 연장하는 거와 관련해서 쇼크가 오지 않게 하려고 당만 계속해서 먹인 거 아닌가라는 게 의문이 좀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7월경부터 모기살충제나 향홀더 이런 스틱들을 산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아내가 사망을 했죠. 자, 이제 여기에 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성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부사관입니다. 부사관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둔다. 부사관 그만두면 언제 그만두는 게 좋나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당신이 부사관으로 약 16년을 근무했어요.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어떤 친구가 부사관으로 16년을 근무했는데 나 이번에 나오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 비슷할 겁니다. 야, 4년만 버텨. 4년은 버텨. 야, 연금 나오잖아.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왜 지금 나와? 20년 최고 나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요. 근데 남편 아까 군대 나온다 그랬죠. 이거 16년 차입니다. 4년만 더 있었으면 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인스타 기록을 보면 남편의 진급을 아내가 엄청나게 원하고 축하해줬어요. 진급을 하고 원했다라는 얘기는 군대에 꽤 오래 있을 거란 얘기인데, 뭐 군대에서 한 10년 있다 나온 것도 아니고 5년만 근무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16년까지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나와버리지? 아, 뭔가 좋은 사업? 좋은 제안을 받았나? 아니면 뭔가 삘이 딱 꽂혔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뭐 연금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은 있을 거니까 퇴직금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생겼나? 뭐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남편이 나와가지고 한 일은요, 배달기사입니다. 그것도 아내 사망 한 달 전에 구했던 직업이에요. 배달기사 일을 시작했거든요. 전 배달기사 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굳이 나와? 아니 16년이 있었고 만약에 나온다고 얘기하면 뭔가 엄청난 계획이 있어서 그만둔 것 같은데, 이거를 4년도 안 버티고 나온 거면 알겠지만 갑자기 16년 만에 나와버린다? 그리고 갑자기 뭐 전문 직종과 관련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뭔가 대책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급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마치요, 빨리 나와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 감시인가?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이 일이 퇴직금 같은 걸 받기 전 군에 있을 때 터지게 되면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죠. 박탈됩니다. 연금이고 퇴직금이고 다 날라가거든요. 퇴직금을 빨리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 이상 이건 아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내는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김씨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집안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다? 슬퍼하고 안타깝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 사람에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내를 방치한 걸 자기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 그게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럼 방치를 했다라는 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방치를 어느 정도 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군 퇴직금과 연금 관련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뇌피셜입니다. 얘 근데 왜 119에 신고했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신고했지? 이상한데? 아내가 사망하기 약 12일 전인 11월 5일경에 아내랑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내가 거의 힘없이 이런 말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이거 뇌피셜입니다. 범인의 심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남편의 심리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다 숨겼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지인에게도 다 숨겼습니다. 남편은 상식적으로 한 가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내의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내의 몸무게가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악취가 나고요. 구더기가 들끓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내는 곧 뭐하죠? 사망합니다. 이걸 모르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신고를 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혹시 이 부분이 아닐까. 만약 아내가 사망한 상태로 119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조사가 빡세집니다. 조사가 많이 빡세지죠. 근데 아내의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면 뭐하죠? 적어도 집에서 살인은 아니에요. 난 죽인 건 아니에요. 살인죄에 대한 부분은 면할 수 있거든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사망하면 안 돼. 사망하면 큰일 나. 이러면 살인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모은 방법밖에 없죠? 신고요. 언제 신고했죠? 가장 마지막이요. 가장 끝이요. 아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죠. 이상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우발적이었을까? 저는 도리어요. 너무나도 계획적이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되게 많이 준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방관하다가 사태가 너무 급박해지고 너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떡하지 하고 신고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면 진짜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남편이면 뭐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앞서서 금술 좋은 부부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 진실이었으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그런 상태가 돼서 하면 남편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무조건 몰랐다라고 갈 상태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들 사이에는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의 다이어리에도 적혀 있습니다. 일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죽을까? 죽어야 괜찮을까? 눈치도 보기 싫고 힘들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제발. 아내가 쓴 다이어리 글 일부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아내는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태가 맞습니다. 왜 힘들까요? 남편 때문이죠.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눈치채셨죠? 그 눈치라는 단어요. 눈치 보기 싫다. 눈치 누가 주죠? 남편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줬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혼자 있고 싶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 물론 억지 해석일 수도 있죠. 남편과 사는 게 안 좋단 얘기입니다. 힘들단 얘기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강할 정도의 공격성, 우리 아까 몸에 상처 있고 뼈가 부러졌다고 했죠. 이게 남편이 했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대부분 폭력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언어적 폭력, 그 이후에 동반되기 시작하는 게 뭐죠? 물리적 폭력입니다. 발전해 가니까요. 언어적인 폭력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 분명히 아내는 뭐 하고 싶어 했죠?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남편하고 있는 게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들은 뭐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혼하면 됩니다. 이혼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전 이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아내가 막 빕니다. 글로요. 남편이 그 내용만 보니 남편이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이 아니야, 그러지 마, 미안해, 이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다 아내가 자기 탓을 하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내가 썼던 내용과? 아내는 분명 남편하고 떨어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남편에게 안 그래요. 남편에게 엄청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편지 끝에 뭐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나 좀 병원에 데려가줘. 감기약이랑 입술약 좀 타고 싶어서 부탁 좀 해도 될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글을 썼다라는 얘기인데,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하죠? 카카오톡으로 했을 것 같는데 카톡으로 안 했어요. 아, 핸드폰이 없었구나. 핸드폰이 없었다는 건 밖에 혼자 못 나가는 상태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뭔가 엄청나게 억압받고 있다라는 느낌 또한 들지요.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남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말을 못하게 했다, 무언가를 감추고 싶었다라는 뜻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요. 그럼 뭐가 되죠? 아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때문에 힘들지, 비위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비위를 잘 맞추고 잘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밖에 나가려고. 나 병원 좀 데려가줘. 병원에 데려가서 뭐 하죠? 맞았어요. 다쳤어요.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밖으로요. 아무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서서히 죽음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뇌피셜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정리해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과연 자신의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아내가 알았을까?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들 부부 사이에 어떤 트러블은 생깁니다. 근데 그 트러블을 대처하는 방식이 남편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언어적인 폭력,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했던 것 같은데,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리적 폭행까지 가하게 됩니다. 아내는 참지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은 더 심하게 감금합니다. 심지어 군부대도 안 나갑니다. 나오니까요. 좀 직업 관련해가지고 직업 보도반 들어갔으니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집안에 그대로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랑요? 남편 김씨요. 남편 김씨는 기다렸을 겁니다. 혼자 못 움직일 때까지. 왜요? 이 일이 있을 때요,
남편이 25년 10월 달부터 직장을 나갔다 그랬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배달기사 일을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 전까지는요, 집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아내가 거동을 하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추측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아내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인들 만나 술 처먹고 들어가도 됐던 겁니다. 아내가 못 나가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아내는 점차 그렇게 죽음과 가까워졌고요. 남편은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던 상황에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떨어지게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타격이요, 위자료죠. 군대 연금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절반의 재산 분할을 항목 안에서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자신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오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그대로 감수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유책 배우자죠. 왜요? 폭력이요. 가정폭력으로 난 이혼, 유책 배우자는 남편. 이 모든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 남편은 군부대에 더 이상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20년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꼬이죠. 그리고 아내의 상처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상처가 난 것들 감춰야죠. 집안에 그대로 둔 겁니다. 청소 따윈 안 합니다. 원래 집이 매우 깨끗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집은 온통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아내가 그냥 사망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결국 사망할 때쯤 됐을 때 자기가 직접 신고합니다. 집안에서 사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살인죄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했다. 여기까지 왔다. 추측입니다. 제 뇌피셜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주장했던 내용보다는 그나마 더 현실적이고 증거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도 댓글로 기다릴 텐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신상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얼탱이가 없고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사람 아닌 겁니다. 가족이어서도 아니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다쳐서 어딘가에 쓰러져 있어도 신고하는 게 맞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것도 10년을 같이 산 아내가 그런 몰골과 그런 상태로 점차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하하호호 떠들고 술 처먹고 다니고 가족들에게 잘 살고 있다, 고쳐지고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었다. 이게 김 씨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다. 현재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것으로서 죄명이 변경되어 재판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바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새끼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